선생님, 잘못 오셨어요. 은행의 젊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고급스러운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의 이름은 하준. 그는 거래 창구 앞에 서 있는 허름한 남자, 세우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명백한 경멸을 드러내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데 와서 방해하지 마세요. 다른 곳 가세요. 세우준은 약 83세로 낡은 옷과 다른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무거운 자루 하나를 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말은 느리지만 인내심이 가득했다. 아니야, 나는 돈을 예금하려고 왔어. 내 돈은 이 자루에 다 있어. 하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루를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비웃듯 말했다. 이 자루에 돈이 있다고. 뭐, 아마 동전 몇 푼 모아둔 거겠지. 그런 거 처리할 시간 없어요. 세우준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다. 자루의 무게로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말했다. 이건 내 땀과 노력의 결실이야. 평생 모은 돈을 저축하려고 왔어. 하준은 고개를 돌려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근처에 있던 동료들 몇 명의 주목을 끌었고 그중 한 명인 서연은 세우준이 들을 수 있게 작게 한마디 했다. 이 은행도 이런 헝클어진 자루에 동전 처리하는 일을 해야 하다니 정말 시간 낭비네? 현대적이고 반짝이는 은행 공간 속에서 세우준은 마치 이방인처럼 보였다. 투명한 유리로 된 거래, 창구와 LED 조명에서 반사된 빛이 화려함을 더했다. 은행 직원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되게 대기하고 있었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세우준의 자루가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 자루는 너무 무거워서 세우준은 몸을 숙여 걸음을 떼며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다. 거래 창구에 도달하자 그는 잠시 멈추고 자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며 이곳이 맞는 곳인지 확인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누더기 옷과 작은 체구, 낡은 플라스틱 샌들이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불쾌한 시선이 더 많았다. 몇몇 고객들은 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눈에 띄게 세우준을 비웃었다. 한 중년의 여성, 나는 반짝이는 보석을 끼고 옆에 앉은 남자에게 속삭였다. 이 은행에 이런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구나. 정말 기준이 없어졌네. 세우준은 사람들의 속삭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거래 창구 직원에게만 머물렀고 도움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차가운 태도와 단호한 거절이었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그런 건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하준은 이번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세우준이 이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세우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무거운 자루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거래 창구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하준을 응시했다. 하준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세우준의 자루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우리 은행은 그런 동전 처리 안 해요. 그 자루는 집으로 가져가세요.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세우준은 몸을 약간 굽히며 손이 거칠어진 손으로 자루의 끝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분노는 전혀 없었다. 이건 제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나중에 편히 살 수 있도록 예금하려고 왔어요. 만약 당신들이 받지 않으면
저는 더 높은 사람을 기다릴 겁니다. 하준은 코를 킁킁거리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어.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네? 우리가 동전 셈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시간 있다고 생각하나 봐. 두 사람은 비웃으며 거래 창구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근처에 있던 고객들은 점점 더 크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 남 씨는 정장 차림으로 새우준을 흘겨보며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방해만 되는군. 이 은행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니 이해가 안 가. 한 젊은 여성이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새우준을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친구에게 말했다. 정말 시간 낭비야. 우리는 바쁜데 이런 걸 봐야 하다니. 그때 거래 창구 안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다. 그는 하준, 지점장이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새우준과 그 무거운 자루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은행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준은 곧바로 자세를 고쳐 지점장에게 인사를 하며 빠르게 대답했다. 큰일은 아니고요. 이 어르신께서 자루에 동전을 담아 예금하려고 오셨는데 저희는 이걸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새우준에게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루를 한 번 더 힐끗 보며 차분하지만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은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겁니다. 새우준은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니라 그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평온했다. 그럼 당신 상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준은 얼굴을 찡그리며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보였다. 그는 근처에 있던 경비원, 빙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저 할아버지, 밖으로 모셔가세요. 이런 일이 은행 운영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됩니다. 경비원 빙은 큰 키의 남자로 새우준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할아버지, 필요하신 일이 없으시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서 계시면 다른 분들이 곤란해 하십니다. 새우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은행 안을 한번 스쳐 지나갔다. 거래 창구에 앉아있던 고객들과 대기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시선을 피했다. 몇몇은 불쾌한 듯 얼굴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새우준을 옹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새우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무거운 자루를 떨리는 손으로 일으켰다. 그의 어깨는 자루의 무게로 약간 구부러졌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단호했다. 그는 말없이 반항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은행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그 장면의 여운은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남겼다. 특히 그 근처에 있던 하준은 새우준의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거래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호,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아직 어린 얼굴에 열정 가득한 눈빛을 지닌 그는 새우준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돈을 예금하러 오셨잖아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창구에서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들렸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지. 거절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죠. 그의 말에 주변의 분위기가 잠시 멈췄다. 세호준을 비웃었던 하준은 즉시 지호를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너 참 순진하구나. 저 사람을 보지도 못하냐. 그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노인은 돈을 예금할 만큼 큰 돈이 있을 리 없어. 그 자루엔 동전만 들어 있을 텐데 셈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야. 주변 동료들이 그의 말에 가볍게 웃었지만 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세호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자루를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세호준은 고개를 들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른 손이 자루를 살짝 내려놓았다. 주변의 몇몇 직원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중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확인해봐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지호는 자루의 끈을 하나씩 풀어냈다. 낡은 천을 벗겨내자 모두가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장면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전 묶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거래 창고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엇갈린 표정이 떠올랐다. 근처에 있던 한 동료가 저절로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동전인가? 지호는 동전 뭉치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어 창구에 올려놓고 세호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돈은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거예요? 세호준은 고요하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복권을 팔고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일하며 벌었던 돈이죠. 해마다 매년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 답을 들은 사람들,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까까지 세호준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떠올랐다. 지호는 잠시 말없이 동전 묶음을 바라보았다. 비록 동전이지만 그 양은 적지 않아 보였고 이를 통해 꽤 큰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는 하나의 동전 묶음을 손에 쥐고 손이 약간 떨리며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몇 걸음 떨어져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기, 이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동전 묶음에 고정된 채 세호준의 침착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행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채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계산기가 소리내며 동전 묶음이 하나씩 세어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점점 숫자가 커지며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넘어서고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타났다. 은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아까 세호준을 비웃던 직원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화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결국 1억 원을 넘었다. 지호는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며 진정하려는 듯했다. 그는 세호준을 돌아보며 놀라움이 묻어있지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 자루 속 금액이 아주 큽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도 될까요? 세호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자랑이나 놀라움은 없었다. 그에게 있어 그 돈은 평생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다. 계속해서 돈 세는 기계가 울려 퍼졌고 각 동전 뭉치가 하나씩 지나가며 화면에 나타난 마지막 금액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32억 1,700만 원이었다. 지호는 하준을 돌아보며 존경의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금액은 매우 크고 완전히 합법적인 금액입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호의 말은 세호준을 비웃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 근처에 있던 한 직원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32억 1,700만 원.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모은 거죠? 하준은 그동안 경멸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동전 뭉치를 훑어보다가 세호준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지금 바로 이 금액을 처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세호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평온하고 조용한 시선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시선과 태도를 마주해 왔을 것이었다. 그때 처음에는 세호준을 무시했던 중년의 고객, 빙이 이제는 조용히 앉아 동전 뭉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저기, 32억 1,700만 원, 이분이 어떻게 이 돈을 모았을까? 우리가 그를 잘못 판단했나 봐. 지호는 세호준의 예금 계좌 개설 절차를 마저 진행하면서 이 늙고 인내심 강한 남자에 대한 감탄을 멈추지 않았다. 동전 뭉치 하나하나가 작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며 그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월의 땀과 노동이 담겨 있었다.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날 무렵 지호는 세호준을 돌아보며 존경의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모든 돈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예금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사용하시기 위해 보관하시겠습니까? 세호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부 예금해 주세요. 저는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이 돈만큼은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했어요. 고맙습니다. 세호준의 간단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에 거래 창구에 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얼굴을 숙였다. 처음에 보였던 경멸과 무시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불편하고 어색한 침묵과 존경의 시선이 가득해졌다. 하준은 그 근처에 서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에게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처음에 자신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고객들은 모두 조용히 세호준을 바라보며 마치 평생 잊지 못할 큰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지호는 예에 바르게 거래 영수증을 세호준에게 건넸다.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있었다. 한 부유한 고객, 하준선 씨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나요?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세호준은 고개를 들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저는 복권 판매와 쓰레기 주워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제가 번 돈은 모두 노력과 땀, 눈물로 모은 돈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무더운 날에도 계속 일을 했죠. 나는 많이 쓰지도 않고 늙어가면서 안전한 곳에 이 돈을 보관하려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돌볼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세호준의 진심 어린 말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은행 안의 답답한 분위기를 씻어냈다.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람과 감동을 숨길 수 없었다. 그 근처에서 예전에는 세호준을 비웃던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얼굴을 숙이고 세호준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른 직원인 남푸홍은 이전에 세호준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동료에게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했어요. 이렇게 저축을 해오셨다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세호준을 보호했던 유일한 직원, 지호는 거래 영수증을 손에 쥐고 고개를 숙인 후 공손하게 전달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인내와 강한 의지에 대해 정말 존경합니다. 할아버지가 저와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호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그가 자랑하거나 놀라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을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외모나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호준의 이야기는 은행 안에 빠르게 퍼졌다. 예전에는 비웃었던 고객들까지 이제는 침묵하고 세호준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준, 은행 지점장은 뒤에서 서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퍼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세호준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저희 은행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세호준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호준은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부드럽게 용서하는 아버지처럼 미소를 지었다. 세호준은 거래 영수증을 받은 후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작은 몸집은 여전히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자루를 들고 나가려던 그때 은행의 문이 열리며 멋진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남자는 바로 세호준의 아들이었다. 세호준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너 왔구나. 나는 방금 다 끝냈어. 세호준의 아들은 빠르게 다가가 자루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 모습을 본 은행 안의 사람들은 속속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사람, 세호준 할아버지 아들인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네. 다른 고객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고 있을 때 가까운 곳에 있던 한 고객이 중년의 남자를 알아보고 외쳤다. 저분은 남 씨예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의 회장이에요. 그 말에 은행 안의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이 일순간 멈춰서고 그들의 시선은 중년 남자에서 세호준, 그리고 서로로 차례차례 돌아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호준은 여전히 한 손에 자루를 쥐고 은행 안의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저분은 제 아버지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소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원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고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편안하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방금 본 그 돈은 제 아버지의 평생 고생의 결과입니다. 은행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전에 세우준을 비웃었던 직원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준은 세우준을 내쫓으라고 지시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마치 돌처럼 서 있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하준은 세우준에게 다가가며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정말 할아버지께서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우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통이나 비난의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은행 안을 가로지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세우준은 그 말을 마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직원들에게 다가가 여전히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시다. 직원들과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 속에서 깊은 반성의 눈빛을 보냈다. 세우준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팔짱을 끼고 일어섰다. 그의 작은 몸집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는 살아있는 교훈과 존엄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은행의 분위기는 이제 세우준이 들어왔을 때의 경멸과 무시에서 완전히 달라져 깊은 존경과 사색이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세우준은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들어 아들에게 만족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의 아들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세우준의 손을 잡고 그를 거래 창구 밖으로 인도했다.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조용히 따라가며 더 이상 비웃음이나 호기심보다는 존경과 감동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단지 세우준과 그의 아들이 은행을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호, 세우준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유일한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준은 부드럽게 돌아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나중에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우준과 그의 아들이 은행 문을 나서자 은행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이상하고 침울해졌다. 특히 하준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하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고객이 누구든 간에 최상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지호는 하준에게 칭찬을 받았다. 잘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겠습니다. 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그날 은행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다. 은행에 있던 한 고객이 올린 글과 사진, 짧은 영상들이 세호준이 헝클어진 옷을 입고 평생 모은 저축을 가지고 은행에서 당한 경멸을 마주하는 모습에 대해 전하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다.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 할아버지는 인내와 자존심의 귀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존중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다. 그 사이 세호준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모든 저축을 예금했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줍고 복권을 파는 일을 계속했다. 은행에서의 이야기는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세호준이 마지막 복권을 다 팔고 난 후, 그는 고급 자동차와 함께 나타났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조심히 태운 후, 문을 닫았다. 세호준은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만족스러운 작별의 인사를 하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고급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과 함께 끝난다. 그 차 안에는 작은 몸집이지만 자부심과 인자함이 묻어나는 세호준이 있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존중, 인내, 인간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으로 남겼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그들이 가진 재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의 인품, 자존심, 그리고 그가 평생 바친 것에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세호준은 은행 직원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